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STS.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이코노미, 스트래티지 등을 고민하는 곳입니다. 주가 30년 추세 비교하시면서요. 삼성전자가 대략 한 30년 또는 40년 연속 성장하면서 액면 기존, 그러니까 분할 전에 액면 5,000원에서 시작을 해서 주가 한 500만 원 근방까지 대략 한 1000배 상승한 거 아닙니까? 삼성중공업 같이 보시면 그 쓰라린 과거 모습이 이제 보이는데 그건 잊어버려야죠. 과거는 묻지 마세요. 과거를 물어서는 안 되는 근거가 뭡니까? 그 효율적 시장 가설이 말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삼성중공업 같으면은 대략 한 23년, 금년부터 이제 새로운 성장 시대를 시작한 것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가령 어제까지는 대략 그 새로운 성장이 대략 한 10년 정도는 가지 않을까 이렇게 그 기대를 할 수 있었는데 이제부터는 최소한 한 30년 호황 지속할 수도 있겠다 이런 그 생각입니다. 예? 삼성중공업이 그 삽질만 안 한다면은 지금까지 한 것처럼 잘 대응만 하면은 최대 100년 그 지속되는 호황도 가능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예. 기존의 소위 그 슈퍼 사이클하고는 차원이 완전히 다른 새로운 사이클 진행 그 시작됐다. 그게 바로 천년 수소 시대 때문 아니겠나 이런 겁니다. 땅 속에서 캐내는 이 천년 수소는 기후 전쟁 게임 체인저가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의 탈탄소 전략 이거 전면 수정하게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 판을 짰던 거 그거 가령 뭐 그레이 수소, 블루 수소, 그린 수소 이딴 거 저건 뭐 되지도 않을 거라고 보고요. 예. 공통적으로 이런 것들은 전부 공장에서 사람이 만든 거 아닙니까? 또 메탄올 추진이나 암모니아 추진이 이딴 것도 다 필요 없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천연 수소가 확 본격적으로 공급이 된다면 예. 원래 그 연료로서는 메탄올이나 암모니아는 다 열등제입니다. 예. 그다음에 저기 영국 앞바다 예. 저기 네덜란드 앞바다 저기 북해 아닙니까? 북해에 엄청난 규모 지구에서 가장 거대한 규모 해상 풍력 발전 단지가 있는데 저거 전부 도로 철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이렇게 게임 체인저가 된다. 판 새로 짜야 된다. 뭐 이렇게 보여지지 않습니까? 예? 사실 저런 뭐 해상 풍력 발전 단지 있다는 거 또 육상은 말할 것도 없고요. 해상 풍력 발전 단지도 기본적으로 해양 환경을 파괴하는 건 그 애물 단지 아닙니까? 그다음에 배터리 전기차도 싹 사라질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런 것들 그 공통점은 전부 비싸고 비효율적이고 기본적으로 사실상 까고 보면 환경 파괴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연수소를 본격적으로 사용하면 저런 거 다 없어도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인간의 그 에너지 사용 그 과정을 가만 보면은 장작불 태우다가 석유 쓰다가 석탄, 석유, 메탄가스 이렇게 계속 그 발전해 온 거 아닙니까? 변천해 온 거 아닙니까? 전기 에너지는 2차 에너지라고 해서 1차 에너지를 가지고 그 발전해 내는 거기 때문에 그 에너지 단계에서 모든 어떤 그 1차 에너지를 갖고 결국은 전기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 에너지는 약간 변론이고요.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장작이나 석탄, 석유, 메탄가스 이런 거 전부 화석연료입니다. 즉 탄화수소입니다. 이런 것은 공통적으로 모조리 포도당에서 출발해 갖고 태양에너지 저장된 거를 나중에 인간이 사용하는 것이고요. 그 매개체는 사용하면 없어집니다. 예. 그 과정에서 이제 탄소 순환이 매개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그 창세기부터 사용해 오던 겁니다. 그 에너지원이 이제는 탄소가 아닌 그 천연 수소로 변하게 된다. 변할 수 있다. 예. 예? 아직 변한 건 아니니까 변할 것 같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뭐 그야말로 엄청난 이전에 없었던 정말 가늠하기 힘든 그런 그 에너지 혁명이 시작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거죠. 예. 그런데 이 천연 수소도 순환한다는 겁니다. 예. 지구에서 수소가 순환한다 이 용어를 제가 이렇게 명확하게 이 영상에서 처음으로 한번 디파인 했습니다. 예. 천연 수소가 지구상에서 순환한다. 순환. 예. 한번 고민 한번 같이 한번 해보시죠. 한번 얘기 들어보고 과연 수소가 순환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즉, 이 수소는 사용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와, 이 참, 예, 제가 이렇게 명확히
정의를 하겠습니다. 예. 수소는 사용한다고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예. 저 하늘에 태양이 돌고 있는 한 수소는 땅 속에서 새로 자꾸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예. 예. 그러면은 이게 도대체 삼성중공업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게 상관이 매우 크다. 예. 삼성중공업 최소 30년, 길게 100년 호황의 그 원천이 여기에 있다. 이걸 먼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천년수소는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예. 예? 과거에도 언제나 모든 곳에서 만들어지고 존재해오고 있었는데 그동안 사람들이 무식했죠. 그래서 없다고 했으니까요. 예? 없다고 그러고 무식하니까 있는데 없다 그러고 모르니까 찾지를 않았습니다. 수소가 좋은 건 알았는데 예, 찾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만들 생각을 했죠. 예, 완전 등신 같은 짓을 한 거죠, 인간이. 예. 돈 들여서 오일 가스 찾다가 우연하게 천연수소가 나오면 재수없다. 예? 뭐 이딴 게 나오냐. 돈만 날렸다. 이러면서 떠나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그거 잊어버렸다. 그랬던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그런데 이 천연수소를 인제서야 인간이 알아보게 됐다. 예? 찾기 시작했다. 이제 사용하기 시작했다. 이런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렇다면 이게 적어도 앞으로 한 수백 년은 이게 점점 더 천연수소 사용이 늘어나지 않겠나. 다시 말하면 천연수소 시대가 열리는 거 아니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세상 확 바꿔지지 않겠습니까? 자, 해양에서 천연수소를 탐사하고 채굴하고 가공하고 운송하는 그 핵심 인프라, 그 핵심 장비 결국 누가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예. 삼성중공업이 가장 잘 만들어줄 수 있을 거 아니겠나. 그런데 이거는 지금까지는 세상에 없던 거 새로 만드는 것인데 거기는 가장 고난도 기술을 써야 되니까 가장 부가가치 높은 거 아니겠나.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새로운 걸 만드는 거 수소 관련 수소 탐사선, 수소 채굴선 이것도 부유식으로 바다 위에 띄우거나 안에 아예 깊은 바다 밑바닥에 들어가서 하거나 그리고 그걸 운반하는 선박 이런 것들은 어디서 출발하겠습니까? 기본적으로 현재의 천연가스 및 LNG 관련 그 해양 플랜트 기술 바탕으로 더 발전시켜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천연가스 LNG 그 해양 플랜트 관련 압도적 1등이 삼성중공업이니까 지금까지 잘 하던 놈이 새로운 것도 잘 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고등학교 때까지 1등 하던 애들이 대학 가서 공부 잘하는 거지 평균적으로 다 그렇죠. 고등학교 때 공부 못하는 애들이 갑자기 대학 간다고 잘하게 됩니까? 그런 일은 보통은 일어나지 않는 일이죠. 같은 내용이죠. 뭐. 천연수소 순환이 땅 속에서 수소가 지속적으로 생성된다는 점, 요걸 의미하는데 요거를 제 나름대로 제가 이해한 것, 그러니까 제가 이해했으니까 가장 쉽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이제 아주 소년 시절로 돌아가서요. 소년 때 배운 거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현재까지 정리되어 있는 지식 체계. 제가 이렇게 찾다 보니까 문경여고 지구과학 선생님께서 파워포인트 해갖고 잘 올려놨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땅 속은 네 가지로 구분된다는 거 아닙니까? 땅 속에서 천연수소가 순환하고 있으니까 땅 속 공기 이런 걸 통해서. 그래서 땅 속을 네 가지로 분류한다고 그러죠. 그 특성에 따라서 지각, 껍데기입니다. 크러스트, 지각, 멘틀, 외핵, 내핵 이렇게 나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핵은 깊이가 한 5,100km에서 6,400km 사이 그 정도 되고 이게 지구 자전 운동의 원인을 제공한다 그러고요. 근데 지금 문경여고 교재에는 내핵이 고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좀 더 어려운 말 고체의 특징도 있고 액체의 특징도 있고 그래서 초이온 상태라고 하는 게 더 정확할 겁니다. 그래서 고체이면서 동시에 액체라는 거죠. 내핵은. 와 엄청 어렵습니다 이거. 빛의 본질이 뭐냐? 입자이면서 동시에 파동이다. 이거하고 비슷한 말 같습니다. 그런데 내핵은 제가 볼 여기 현재 가장 중요한 건 온도가 6,000도 가량 된다는 겁니다. 물론 어떤 범위를 가지고 이제 좀 움직이는데 대략 한 6,000도. 와 일단 내핵은 6,000도. 고체의 성질 앤더 액체의 성질. 외핵은 뭐냐? 이제 외핵은 깊이가 한 2,550km에서 5,100km 사이 이렇게 되고 액체 상태라는 겁니다. 외핵은. 그래서 철과 니켈이 주 성분이고요. 그래서 이 외핵이 이게 액체니까 이렇게 회전하겠죠.
그래서 내핵의 회전 방향과 외핵의 회전 방향은 반대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핵은 거의 고체 성질이 강한 거고 외핵은 액체니까 이게 이제 그렇게 하면서 지구 자기장의 원인이 된다는데 중요한 건 온도가 대략 5,000도 가량 된다는 겁니다. 예, 약간 1,000도 가량 낮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진짜 중요한 게 멘틀이죠. 멘틀. 예, 지각, 껍데기, 크러스트하고 외핵의 사이 구간. 그래서 지표에서 한 30km에서 2,900km 사이. 거기 이제 멘틀이라고 하는데 멘틀의 요 본질은 암석층입니다. 그러면서 외핵을 둘러싸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지구 부피의 대략 한 80% 이상 차지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 온도 분포. 멘틀 최상부 그러면 그 지표에서 한 30km 되는 그 정도 깊이 그러면 온도가 한 100도 정도 된다 그러고요. 다 어떤 것 대략적인 값입니다. 정확한 값은 위치마다 뭐 다 다르겠죠. 예, 조금씩 다 다르겠죠. 당연히. 예. 그래서 멘틀 최상분 온도가 한 100도 정도 되고 외핵과 멘틀이 만나는 고기는 대략 한 4,000도 정도 된다는 겁니다. 외핵은 평균 한 5,000도 된다니까. 그래서 그러면은 지구 땅 속으로 들어갈수록 온도 분포가 대략 그 그림에 딱 그릴 수 있습니다. 머리에서. 그러니까 멘틀은 그 위치에 따라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암석이 녹아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렇다고 그 액체는 아닌데 고체는 고체인데 그러나 이 고체가 움직이는 고체라는 겁니다. 이것도 유동성이 있는 고체라는 거죠. 제한적인 범위에서 이게 움직인다는 거죠. 멘틀이.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 천연수소 관련해서 특히 중요한 게 상부 멘틀인 것 같습니다. 위에서 한 670km까지 파고 들어갔을 때 그 정도 그 상부 멘틀. 여기는 암석층인데 뭐 온갖 것이 다 이제 섞여 있겠죠. 철과 마그네슘 함량이 매우 높은 다른 것들도 많이 있는데 철과 마그네슘 함량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철과 마그네슘 함량이 높은 어떤 특별한 광물질 올리빈이라고 합니다. 올리빈. 뒤에 그 올리빈 여러 사진도 제가 찾아서 올려놨습니다. 한번 보시게 될 겁니다. 뭐 또 막시 뭐 이런 광물질의 이름입니다. 여러 광물질이 있는데 올리빈이 가장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 멘틀이 지구 부피의 80% 차지하는데 그중에 가장 많은 부분이 올리빈이라는 겁니다. 올리빈. 예, 이거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수소가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천연수소. 그래서 멘틀은 본질은 이런 올리빈을 중심으로 하는 이런 광물질 덩어리다. 이런 겁니다. 멘틀. 자, 근데 이제 다시 우리 지구라는 놈 요거 타원형 덩어리인데 보통 툭 쳐서 공처럼 생겼다면은 반경이 한 6,378km 된다는 거고, 예, 질량이 무려 5.97 곱하기 10의 24성 킬로그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톤으로 바꿀 수도 있고 다 할 수도 있는데 하여튼 어마어마한 타원형 덩어리인데 요게 시속 1,700km로 자전을 하고요. 스스로 한 바퀴 돌다는 거죠. 하루에 한 바퀴. 그 자전 속도가 시속 1,700km. 예. 공전을 하는데, 예? 태양 주위를 도는데 1년에 돌죠. 시속 11만 킬로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심심해서 산수를 한번 해봤더니 공전 속도는 초속 30km고요. 초속 1초에 30km, 3만 미터입니다. 그러니까 K2 소총이 총구를 떠나는 속도, 그게 초속 960m랍니다. 그러니까 지구 공전 속도는 총탄의 속도보다 31배 이상 빠르다. 와, 예. 이런 어마어마한 운동 에너지, 원천이 만유인력이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 여기서 이제 질문 한번 해봅니다. 질문. 예. 제가 요 수소 순환 과정을 제 나름대로 이렇게 정리하면서 요 질문에서 시작했습니다. 요 질문.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본 거죠. 지구 내부에 저 5,000도, 6,000도 되는 온도는 도대체 어떻게 유지가 되느냐 이겁니다. 그렇잖아요. 절대 영도가 아닌 한 복사, 대류, 전도 등으로 열이라는 건 뭡니까? 온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즉 공간으로 퍼져나가 버리죠. 식는 거 아닙니까? 예, 열은 씻게 되잖아요. 뜨거운 거 다 씻게 되잖아요. 어디까지 식느냐? 절대 영도 될 때까지. 예. 그렇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273.15도 절대 영도. 예. 이렇게 식어가는 것이 상식 또는 법칙입니다. 그 법칙이 바로 열역학 법칙인 거죠.
그런데 지구 내부 온도가 저렇게 고온으로 수천 년간 계속 유지된다는 것은 내부에서 지속적으로 지금 불을 떼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봐야 되잖아요. 내부에서 하여튼 불을 떼고 있다고요. 아궁이가 있다고 내부에. 지구 내부에 아궁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 아궁이 원천이 뭐겠는가? 중요한 게 방사성 물질, 지구 안에 있는 그 방사성 물질, 가령 우라늄이나 토륨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자연 붕괴한다는 거죠. 자연 천연 그 자연 방사성 물질이 그 방사성 붕괴를 하면 열이 납니다. 그거라는 거죠. 가장 큰 원천이. 그래서 지구 내부의 방사성 아궁이가 꺼지지 않고 계속 이제 그 불을 떼고 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됩니다. 그 지구의 자전 공전할 때 그 운동 에너지도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 그것이 지구 내부에 미치는 열 에너지는 방사선 붕괴에 의한 것보다 훨씬 적다는 겁니다. 하여튼 이렇게 해서 지구 내부는 고온 상황이 저절로 만들어지고요. 유지되고 있고요. 고온 상태. 그다음에 그 암석층이 수천 킬로미터 켜켜이 쌓여 있으니까 그 밑바닥에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짓 누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압력도 엄청 높다. 그러니까 지구 내부는 고온 고압 상황이 저절로 만들어져 있다. 즉 공짜로 만들어져 있다. 인간이 개입하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저절로 형성이 되어 있다는 거죠. 고온 고압을 우리 인간이 이 지표상에서 실현하려면 돈이 엄청 들죠. 그런데 땅 속에는 그게 형성되어 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해봤더니 땅 속으로 깊이 파들어가면 파들어갈수록 1km 내려갈수록 온도는 한 30도씩 올라간다고요. 압력은 대략 한 30메가파스칼 이런 속도로 상승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결국 지열 보일러나 지열 발전 이제 그 원리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다른 관점 이제 빗물 얘기해 보죠. 빗물. 구름이라는 게 뭡니까? 구름도 태양 에너지가 저장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태양 열로 태양빛에 묻혀서 들어온 태양빛은 전자파니까 전자파는 에너지 흐름이니까 거기에 태양 에너지가 이제 같이 들어와서 그 에너지가 바닷물, 호수, 강물 이런 거 물을 증발시키잖아요. 물을 증발시킵니다. 태양열 때문에. 그러면 이제 그 기체가 되니까 액체가 기체가 되니까 부피가 늘어지고 가벼워지니까 위로 올라가죠. 하늘로 올라가잖아. 그게 모이면 이제 구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 구름이라는 거 물방울이 모인 건데 그거는 태양의 열 에너지를 그 물방울의 위치 에너지로 이렇게 바꾸어서 저장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비가 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물이 땅 속으로 스며듭니다. 그 지하수 아닙니까? 지하수는 물입니다. 물이 땅 속으로 스며드는데 즉 수소와 산소가 붙어 있는 그게 온도와 압력이 엄청 높은 그런 땅 속으로 자꾸 내려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고온 고압이 되면 물은 부서져서 수소하고 산소가 분리되는데 암석들 중에 특히 멘틀의 주요 구성 성분 올리빈 여기에는 철과 마그네슘이 엄청 많다고 했는데 이 철은 말이죠. 산소하고 철과 마그네슘의 특징 산소하고 결합력이 매우 높습니다. 수소보다 훨씬 높습니다. 수소는 1가인데 철은 플러스 3가가 되죠. 마그네슘도 플러스 3가가 됩니다. 이온화 됐을 때. 그러니까 그 철이 산소, 물이 분해되어 있는 물이 수소와 산소를 분리되면 산소를 수소한테서 뺏어가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물에 있는 수소를 환원시킨다고도 할 수 있다. 그래 여러 가지 해석 가능한데 그래서 철은 삼산화철이 되고 마그네슘도 삼산화 마그네슘이 된다. 즉 철이나 마그네슘 원자 한 개가 산소 원자 세 개를 가로채 버린다 이거죠. 이 과정을 그러니까 물과 암석 또 고온 고압 상황에서 이렇게 진행되는 과정을 세르펜티니제이션 사문석화되는 과정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세르펜티니제이션 그 사문석의 종류 이렇게 사진 캡처해 놓은 게 있습니다. 저게 사문석입니다. 사자가 뱀사자라고 합니다. 뱀사자. 뱀의 모양, 돌멩이가 뱀 모양의 무늬가 있다.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졸지에 수소는 짝을 잃어버렸잖아.
산소를 잃어버렸잖아. 수소는 메토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홀로 땅 속을 헤집고 돌아다닌다 이겁니다. 뭐가 가벼우니까. 네. 그리고 또 여기서 이제 그 수소가 자연적으로 저절로 인간이 개입하지 않아도 생성되는 가장 큰 원인이 이제 세르펜티니제이션 현상이고요. 또 땅 속에는 자연 방사선이 존재하는데 이게 방사선이 물을 분해한다는 겁니다. 이걸 레디알리시스라고 합니다. 인간이 전기분해할 때 일렉트리알리시스라고 하잖아요. 이때는 돈이 듭니다. 그런데 땅 속에서는 공짜로 한다. 인간의 개입 없이 저절로 물이 분해된다. 일종의 천년 전기분해 비슷한 효과가 나온다 이겁니다. 예. 전기분해하고는 다릅니다. 저거는 방사선 분해니까. 예. 하여튼 그래서 인간이 저게 물 부어줄 필요도 없습니다. 가만히 내버려 두면은 저 하늘에 태양이 돌고 있는 한 땅 속에는 계속적으로 주기적으로 빗물이 공급되잖아요. 그러면은 천연수소는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만들어진다.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세 번째, 이거 수소가 만들어지는 원리. 모든 생명은요, 살아있는 동안 수소를 저장합니다. 사람은 물론이고요. 동물, 식물 전부 살아있을 동안에는 수소를 저장합니다. 그게 뭡니까? 포도당에서 시작하는 거죠. 모든 것은 포도당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런 거 결국 탄화수소이고요. 수소 저장소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약간 제가 창세기 말씀 한번 해보죠. 약간만 둘러가겠습니다. 뭐 저는 이런 게 재미있습니다. 약간만 둘러갑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벌 주실 때 For dust you are, to dust you will return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는 먼지에서 시작했으니까 결국 먼지로 끝날 거다. 무슨 뜻입니까? 아담아 너는 흙이니 결국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For dust you are, to dust you will return. 아담이 죽는다는 겁니다. 아담이 바로 죽지는 않았습니다. 930년 후에 죽었죠. 그래서 성경을 가만히 보면은 엄밀하게는 아담은 조선은 너는 죽을 것이다. 이 선언 이후에 930세에 죽었다는 겁니다. 930년 살다 죽었습니다. 하여튼 뭐 930년 후에 죽거나 100년 후에 100살 살고 죽거나 죽는 건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가만히 보면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아담한테 저 말 할 때까지, 아담 창조하고 나서 아담한테 저 말 할 때까지 몇 년이 지났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이거 알 수 없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요건 약간 덤이고 관계없는 말이었고요. 이제 근데 여기서 그 창세기 3장까지 종합하면은 아담이 저런 형벌을 받기 전까지 상황을 딱 가만히 보면은 원래 생명은 공짜로 주어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생명을. 그 생명의 대가를 주고 얻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냥 창조하신 거죠. 공짜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이 없는 영생을 공짜로 얻은 겁니다. 그때는 죽음이 없었습니다. 처음에 창조됐을 때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죽음을 선언한 이후에 먹으면 영생하는 그 생명과를 인간이 먹을 수 없도록 지키게 했다. 그런 그 기록이 있죠. 그런 거 다 종합하면은 처음에는 영생을 공짜로 얻었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생명을 영원히 공짜로 얻었기 때문에 그걸 생명 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도 공짜였다 이겁니다. 그래서 몸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입을지 전혀 걱정할 필요 없었고 일할 필요도 없었고요. 모조리 영원히 공짜였다 이겁니다. 그런데 for dust you are, to dust you will return 요 죽음의 형벌과 함께 공짜는 더 이상 없는 세상이 돼버렸다 이겁니다. 이제 먹으려면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땀을 죽을 때까지 열심히 밭을 갈아야지 먹을 게 생길 거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몸을 위하여 뭘 먹고 입을지 걱정하지 말라. 또 믿는 자는 영생을 공짜로 얻게 된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창세기 2장까지의 원리, 즉 마귀가 세상을 더럽히기 전의 모습으로 회복하는 그런 그 말씀 아닌가 이렇게 저는 이제 이해가 됩니다. 약간 이제 길어져서
길어졌는데 다시 돌아보겠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간다. 이 말은 모든 죽은 것은 동물, 식물 할 것 없이 모조리 죽은 것은 모조리 결국 분해된다 이거 아닙니까? 예, 분해돼서 수소 발생 원천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예? 수소, 탄소, 산소, 질소 이런 게 뭉쳐서 저렇게 생명체가 존재를 했으니까 죽으면 다 분해되어 버려서 글로 돌아간다 이거죠. 그래서 죽으면 땅 속에 묻히는 것이고요. 가령 소각한다고 해서 수소가 없어지는 건 아니죠. 수소가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물질은 보존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기 중 아니면 땅 속으로 결국 다 돌아간다는 겁니다. 땅 속에도 또 수많은 생명체가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모르는 생명체들. 우리는 땅 속에서는 못 사는데 걔네들은 땅 밖에서는 못 살죠. 하여튼 땅 속에도 수많은 생명체가 살고 있고요. 그 땅 속에 수많은 생명체들 여기서 살고 죽고 살고 죽고 반복하는데 죽으면 모조리 분해돼서 수소 발생 원천이 된다. 다시 말하면 저장된 수소가 나오게 되는데 이게 뭡니까? 유기물 분해라는 겁니다. 이거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왜 여러 가지 어떤 그 원리를 말을 하고 있는데 핵심적인 세 가지 방식, 그러니까 셀펜티니제이션, 사문석화, 레디올리시스, 방사선 분해, 또 유기물 분해 이 세 가지가 땅 속에서 자연적으로 즉 저절로 즉 인간의 개입 없어도 수소 발생하는 원천이 아닌가. 인간이 개입할 필요가 없으니까 공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실시간 영구히 가동하는 수소 공정 아니냐 이겁니다. 그래서 수소는 이제 가장 작고 가벼운 그런 물질이라서 땅 속에서도 막 퍼져나간다는 거죠. 암석 덩어리가 있어도 그 암석의 그 기공 사이를 뚫고 빠져나간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퍼져나간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많은 부분이 이제 대기 중으로 흩어진다는 겁니다. 이건 뭐 그러니까 수소를 본격적으로 이제 사용하면은 수소 리키지, 수소가 누설되어서 그러니까 대기 중으로 올라가면은 그 많은 문제점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지적되고 있는 게 가령 그 수소가 가벼워서 계속 위로 올라가면은 오존층을 파괴할 수가 있다. 그 말은 뭡니까? 오존도 본질적으로는 산소의 변형이니까 수소, 산소에서 결합해서 물이 될 수 있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까지는 수소가 계속 이렇게 퍼져 나갔었죠. 이렇게 해서 이제 자연이 균형 상태를 이루고 있었던 거 아니냐 저는 이렇게 보이는데 그래서 이거는 약간 변론의 문제이고요. 하여튼 그러니까 수소는 땅속에 퍼지고 돌아다니다가 결국은 가볍기 때문에 대기 중으로 솟아 나온다는 겁니다. 솟아 나오는 흔적이 사진처럼 그런 페어리 서클이라는 거죠. 그 보면 또 이렇게 원형 형태로 가운데가 살짝 꺼져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구촌에 저런 모습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아마존 지역에 있는 브라질에 있는 아마존에 있는 그 지역은 굉장히 큰 페어리 서클이 있다는 겁니다. 예. 가면 보면 거기서 수소가 지금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뻘 이렇게 수소가 나오고 있다는 거죠. 수소가 나오고 있는 흔적, 페어리 서클이 발견되고 있다 이런 설명입니다. 그래서 대기 중으로 나온 그 가운데 그 중에서 수소가 이렇게 혼자 돌아다니다가 중간에 산소와 결합하면은 그냥 물로 돌아가는 거죠. 물로. 이게 수소 순환 아니냐. 그래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없거나 최소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모든 수소가 다 퍼져 나오는 게 아니고 어떤 수소는 땅 속에 대규모로 오래 갇혀 있다는 겁니다. 그걸 이제 이번에 발견이 된 거죠. 그래서 구글 사진 말리 지역, 브라케부구라는 그 마을 사진 한번 보시죠. 빨간 글로 브라케부구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저기 거의 그 업자가 한 30곳을 이렇게 웰이라고 하잖아요. 수소정, 천년 수소가스정, 우물정자, 웰, 한 30군데를 팠다는 거죠. 그래서 총 추정 매장량이 한 6천만 톤 된다. 추출해낼 수 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굉장히 유명한 곳 아닙니까? 그래서 저 지역이 원래 80년대 후반이죠. 그때 우물 파다가 목말라서 우물 파다가 가스 폭발했는데 그게 처음에는 메탄가스인 줄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파묻어 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 20, 30년 후에 그 지역에 천연가스 개발하려는 업자가 그런 소문을 듣고 매운 우물을 다시 한번
파내서 그럼 여기는 틀림없이 가스 나올 거다. 돈 벌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파봤더니 가스는 안 나오고 수소가 나왔다는 겁니다. 수소가. 예. 그런 내용이죠. 그 다음에 또 프랑스 로렌느 지방, 거기는 지금 최대 매장량이 한 2억 5천만 톤 된다고 하는 거고요. 거기는 이제 토양 속에 있는 메탄가스 함량을 조사하다가 우연하게 천연수소가 발견됐다. 그래서 계속 조사해 봤더니 최소한 600만 톤, 예, 많으면 한 2억 5천만 톤까지 이 최대치를 지금 말씀드리고요. 스페인의 몬존필드라는 곳, 거기도 최대치 한 1억 톤가량 수소가 파묻혀 있는 걸로 이렇게 추정이 됐다 그러고요. 미국, 호주, 러시아, 캐나다, 브라질, 대한민국도 마찬가지로 수소 찾아서 지금 광분하고 있다는 거 지난 영상에서 한번 봤을 거예요. 그래서 또 매우 중요한 내용, 그러니까 미국의 지질조사국이 내년에 24년 아닙니까? 그거 다 됐잖아요. 그래서 미국 전역의 천연수소 매장 분포를 보여주는 지도를 발표하려고 지금 작업하고 있다. 이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대략 맛보기를 보면은 동부 해안 지역, 서부 해안 중심으로 천연수소가 많이 매장되어 있는 것 같다. 그 다음에 미국 가운데 어떤 지역 쭉 북에서 남으로 내려가는 그 지역, 그 벨트, 거기에 또 천연수소가 많이 매장되어 있는 것 같다. 이런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천연수소 탐사하는 스타트업 기업들 지금 엄청나게 지금 새로 엄청 이제 생기고 있다. 이런 거 아닙니까? 이제 새로운 골드러시라는 거죠. 21세기 새로운 형태의 골드러시라는 건데, 가령 이제 이런 겁니다. 말리에 있는 브라케부구 마을, 거기서 현재는 대략 한 10년째 거기서 나오는 수소를 가지고 수소 발전소를 운영해서 그 전기를 그 지역 어떤 공동체 사람들한테 공급하고 있다는 건데, 이게 이제 저 말리 지역이 쿠데타가 빈번하고 이렇게 이제 정치 상황이 불안정해갖고 아직 제대로 수소 사업을 지금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저게 안정이 되면 결국 뭐 하겠습니까? 생산 늘려갖고는 우선 지금 말리 지역에 전력 공급이 제대로 안 되니까 가장 전기 팔기 쉬운 데가 말리 지역일 거 아닙니까? 거기 먼저 팔고요. 그 다음에 이웃 국가에 수소를 파는데 파이프로 기체 상태로 팔고요. 그리고 그래도 남으니까 그러면 유럽에 액체 수소 팔아서 돈 벌겠다 이겁니다. 이게 비즈니스 모델이잖아요. 다 똑같죠? 뭐 어디 가나. 그런데 여기서 이제 유럽에 팔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배가 필요하죠. 수소 운반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결국 삼성중공업 입장에서는 앞으로 수소를 탐사할 수 있는 수소 드릴십,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대량으로 많이 묻혀 있는 곳은 해저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해저. 그리고 그것도 깊은 바다. 그러니까 그런 LNG 찾아내는 거하고는 훨씬 더 고난도 기술이다. 이런 거고요. 그래서 수소 탐사하는 수소 드릴십, 그 다음에 부유식 또는 해저에서 수소를 채굴 해서 액화하고 저장하는 이 수소 플랜트, 그 다음에 수소 운반선, 이런 게 기본적으로 아주 굉장히 중요해지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그렇죠. 이게 이제 천연수소 시대가 되는 거죠. 에너지 혁명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에너지 혁명이 진행되려면은 반드시 이런 장비가 필요하다는 거죠. 없으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컨테이너선이나 탱크선 이런, 그것도 오일은 분명히 굉장히 중요한 머티리얼, 자원이 되는 거죠. 탱크, 에너지원이 아니고요. 그때는 에너지로 오일을 쓸 필요는 없겠죠. 천연수소 쓰면 되니까. 그래서 그러나 오일은 원재료로서 꼭 필요하기 때문에 탱크선은 여전히 필요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컨테이너선, 벌크선, 탱크선 이런 거 추진을 수소 추진 선박을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삼성중공업 비즈니스 모델이 변신돼 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런 것은 현재의 LNG 관련 어떤 장비 산업보다도 훨씬 더 고부가가치 아니겠나 이런 거죠. 그래서 앞으로 상당 기간 LNG는 과도기적 연료되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래서 근데 그러니까 따라서 여전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현재의 캐시카우가 되는 것이고요. 새로운 블루오션은 바로 천연수소 관련 될 것 같으니까 요거 앞으로 한편 LNG 가지고 돈 잘 벌면서 다가오는 블루오션 천연수소 관련 요 준비 지금 잘 하면은, 그러면 삼성중공업 30년
예, 최소 30년 호황 이어가지 않겠습니까? 예. Thanks for watching. See you next.